불교와 현대사회, 기술 문명의 국보과 불교. 오늘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왜 불교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진리이므로 어느 시대라고 해서 불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교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혼돈의 시대이고 파괴의 시대이며 이기의 시대입니다. 현대는 갖가지 종교와 사상이 각기 다른 진리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혼돈과 대립의 시대이며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죽이는 파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오염과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에 의해 인류 전체가 함께 멸망할 위험을 안고 있는 위기의 시대가 현대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라는 진리의 자각과 그 진리에 따르는 삶이 없이는 인류는 멀지 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인류는 시급히 불교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불자는 이러한 인식 아래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여 실천하고 널리 유포해야 합니다. 현대가 이러한 이기의 시대가 된 것은 서구 문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서구 문명은 이성 중심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의 문명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과연 과학기술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일까요? 서구인들은 과학기술을 알아서 그 힘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을 지배한 것이지요. 이렇게 서구인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힘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배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지배하여 얻은 힘으로 서구인들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면서 착륙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신대륙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디언이 살고 있는 인디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기술의 힘이 없는 인디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디언을 사람으로 보았다면 아메리카를 신대륙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디언의 땅에 간 손님이었습니다. 인디언은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들의 땅을 빼앗고 결국에는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곳의 땅을 지배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렸습니다. 인종차별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기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고 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비단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아메리카의 인디언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유색인들도 이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인은 인도에서 인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인은 동남아에서 그곳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해로 병인 양요 때 프랑스의 국동 함대는 강화도에 침략하여 양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정등사에 있던 많은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한 국가의 정규군이 다른 나라의 백성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무참히 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양민을 학살한 국동 함대의 사령관과 군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용감한
프랑스 군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인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는 그 당시 약탈에 간 우리의 문화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한다면 그 문화재들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만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술의 힘은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여 도구로 삼을 뿐 아니라 힘없는 사람도 지배하여 도구로 삼습니다. 그 결과는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을 야기시켰고 지구상에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인종 간의 갈등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인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과 이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서구인이 알았던 것은 이렇게 병이 되었으니 이러한 과학기술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을 지배하는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됩니다. 만약 서구인이 과학기술을 알아서 이것을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데 사용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민족을 보호하고 돕는 데 사용했다면 현대와 같은 이기와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디언이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결코 인디언이나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멸시하고 약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에게서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기술을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이렇게 인격은 사라지고 기술이 인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기술이 인간 존재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는 인간다움, 즉 인격이 상실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술 문명을 개발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대안적 사유를 동양의 사상에서 찾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양의 모든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도외시하고 위험한 서구의 기술 문명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도 기술 교육이 됩니다. 교육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인격을 대신하는 시대이고 보니 교육도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왜곡된 교육은 우리나라에 극심한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은 성적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었고 가정에서도 성적만을 문제 삼습니다. 학교 성적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요즘도 많은 학생들의 책상 앞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고 힘이 있어야 남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받는 사람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은 약한 자를 돕고 남과 하나가 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녀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절에 나가 불교를 공부하느라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절대 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저는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바르게 배워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자신이 필요한 공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을 보면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서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여 그것을 익히고 그 힘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바르게 교육을 한다면 낭비 없는 교육이 되어 우리 자녀는 힘도 강해지고 인격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자신이 스스로 원을 세우고 이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곧 힘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체 중생과 함께 행복하려는 원이 없는 힘은 힘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녀를 힘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배로 만드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은 폭력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폭력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휘두르는 폭력입니다. 사회의 큰 비리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가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폭력배요, 재물의 힘을 휘두르는 재벌 폭력배이며 지식의 힘을 휘두르는 지식 폭력배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가르치기 전에 원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불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불교를 바르게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많은 부처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야기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매년 가출을 했습니다. 밤늦게 밤거리를 배회하며 폭력도 휘둘렸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께 자퇴를 권유하기도 했고 저 자신 학교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우연히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떤 법사님으로부터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다 라는 법문을 듣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불교에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불교 서적만 보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이 사람. 아, 이분? 이분은 이중표 교수님이시고 중각 스님이죠.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불교의 힘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교야말로 모든 사람을 스스로 바르게 만드는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원을 세워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불교 학생회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대학에 가서 불교와 철학을 공부할 생각으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여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니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첫 해에는 실패하고 다음해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거리의 불량배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원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으로 살아갑니다. 와, 멋있네요. 원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육은 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불교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교를 만나기만 한다면 스스로 비행에서 멀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도 바르게 만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의 기술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불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수.